안녕하세요. 레시피입니다. PHP를 사용하시는 분은 아마 라라벨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연카트나 그누보드를 사용한 개발에 익숙하신 분들은 컴포저나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의존성 주입과 같은 생소한 것들이 많이 등장해서 라라벨에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라라벨을 사용하는데 알고 있어야 할 개념들을 설명하고, 라라벨과 라라벨 프레임워크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알파인 JS를 사용해서 이미지 업로드 기능이 있는 인스타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기능 중에 어떤 것을 만들지 알아보고, 개발에 유용한 IDE를 소개한 다음 PHP에서 변수 타입이 다른 언어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해결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HTML과 CSS는 kind family라는 분께서 만드신 코드를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주신 코드이니 여기 이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구현할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회원 가입과 로그인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아서 회원 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사진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목록은 나와 다른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댓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아이콘은 사진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진 등록 화면은 이렇게 업로드할 사진을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하면 사진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 내용에는 샵으로 시작하는 태그를 입력해서 태그 검색에 노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등록하면 이렇게 목록에 노출이 되고, 태그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링크가 적용되며 클릭하면 해당 태그를 등록한 게시글만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강의에서 구현할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통합 개발 환경 소개입니다. IDE는 개발에 꽤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노트패드 플러스나 울트라 에디터 같은 코드 에디터와 IDE의 차이점은, 코드 에디터는 단순한 문서 편집기이고 IDE는 코드 에디터 기능은 물론 디버깅 시 코드의 브레이크 포인트도 걸 수 있고 Git과 같은 형상 관리 도구 기능도 들어가 있는 등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첫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회사에서 IDE를 구매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에디트 플러스 같은 신텍스 하이라이팅 정도를 지원하는 무료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PHP 스톰이나 인텔리제이 같은 IDE를 사용하는 회사가 꽤나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에 적응해 두시면 아마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트브레인의 요 인텔리제이를 사용합니다. 인텔리제이는 PHP, 자바, 파이썬, 코틀린 등 거의 대부분의 언어를 지원하는 IDE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다른 언어도 만져보는 것을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이 인텔리제이를 매년 구매해서 사용 중입니다. 여기 PHP 스톰은 동일하게 제트브레인에서 나온 IDE인데 다른 언어는 지원하지 않고 PHP만 지원합니다. 자바스크립트나 HTML, CSS와 같은 프론트엔드 개발 언어는 기본으로 지원하고 백엔드 언어만 PHP로 제한하는 것이니, PHP만 공부하시는 것이라면 조금 더 저렴한 PHP 스톰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인텔리제이가 한 15만원 정도, PHP 스톰은 대략 한 9만원 정도 하는데, 매년 갱신을 하면 저렴해지고 1년 사용료가 한 9만원, 15만원 이 정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학교 강의나
오픈소스 개발 관련하는 등 여러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해주거나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여기 주소로 들어가셔서 스페셜 오퍼 탭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아직은 유료로 구매하기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로는 기본적인 코드 에디터 기능만 제공하지만 확장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만약 울트라 에디트나 에디터 플러스 등과 같은 기본적인 코드 에디터만을 사용 중이시라면 제가 소개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꼭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텔리제이를 사용하니 이번 강의는 인텔리제이를 사용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만들기 위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PHP는 버전 5부터 최근 웹 개발 언어 트렌드를 많이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변수 타입을 명확히 지정해주는 문법입니다. 변수 타입을 지정하면 런타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서 유지 보수에 유리한데, 이번 시간에는 변수 타입을 지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며 변수 타입을 지정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HP에서 변수 타입은 동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변수 타입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변수 A는 인티저 타입, 변수 B는 스트링 타입, 변수 C는 sum 클래스 타입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PHP는 이미 스트링 타입으로 설정된 변수 B에 인티저 값인 10을 넣으면 변수 B의 타입이 자동으로 인티저로 변경됩니다. 그에 반해서 자바 같은 경우는 변수를 선언할 때 개발자가 직접 타입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티저 타입에 10이라는 값을 넣을 변수 A는 이렇게 인티저라는 타입으로 지정하고,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을 넣을 변수 B는 이렇게 스트링 타입, 그리고 sum 클래스라는 객체를 넣을 변수 C는 이렇게 sum 클래스라는 타입으로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변수에 타입이 정해지면 다른 타입의 값은 이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변수 타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정적 타이핑 언어 그리고 동적 타이핑 언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정적 타이핑 언어는 변수 선언 시점에 타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예제 중 자바가 이에 속하고, 동적 타이핑은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시점에 타입을 결정하는 것으로 PHP가 이에 속합니다. 간단하게 이 두 타이핑의 차이를 알아보면, 첫째로 정적 타이핑은 컴파일 타임에 변수 타입이 결정이 되고, 동적 타이핑은 런타임에 변수 타입이 결정됩니다. 컴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하는 작업을 의미하고, 런타임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을 의미하는데, 컴파일과 런타임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정적 타이핑은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이 결정되고, 동적 타이핑은 해당 코드가 동작할 때 타입이 결정된다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정적 타이핑은 변수에 값을 잘못 넣었을 경우에 컴파일 시점에 오류가 발생하는데, 동적 타이핑은 런타임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도 컴파일과 런타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정적 타이핑은 개발 도구에서 오류를 감지할 수 있고, 동적 타이핑은 프로그램을 실행해 봐야지만 오류를 알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변수의 타입을 지정하는 것이 개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의 경우에는 왼쪽과 같이 함수 파라미터의 타입을 이렇게 지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티저 타입 변수인 A에는 문자열을 담을 수 없어서 이와 같이 문자열을 넘기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내가 잘못된 값을 넘겼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PHP는 오른쪽과 같이 함수 파라미터에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와 문자 모든 값을 받을 수 있어서 개발자는 넘겨받은 값이 숫자 0일 경우에만 true를 리턴하고 싶었는데, 숫자 0은 물론이고 문자 0 그리고 공백 문자가 포함된 문자 0, 또 0이 4개 있는 문자열 모두 다 true를 리턴합니다. 문자 0은 그렇다 쳐도 공백이 포함된 0과 0이 여러 개 있는 문자열은 개발자가 의도한 바는 아닐 것이고, 이 테스트 함수를 사용하는 다른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PHP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봐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HP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변수 타입을 엄격하게 체크하겠다는 이 옵션을 추가하고, 테스트 함수 파라미터에 자바와 비슷하게 이렇게 타입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개발 도구에서 이런 식으로 미리 오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equal 문자 3개를 사용해서 변수 타입까지 체크하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면 오류는 발생시키지 않고 이렇게 개발자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첫 개발 언어를 C 언어로 시작했는데, C 언어도 자바와 마찬가지로 정적 타이핑 언어입니다. C 언어를 사용하다 PHP로 개발을 했을 당시에는 타입을 언어가 알아서 지정해주니 굉장히 발전한 언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타입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을 얻는 만큼 개발자가 실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코드 배포 후에 발생하는 오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함수 파라미터에 이렇게 타입을 지정하시고,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equal 문자 3개를 사용한 타입까지 체크하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자동 완성입니다. 자바는 파라미터 타입을 이렇게 지정하기 때문에 개발 도구에서 이 sum 클래스라는 변수의 타입을 알 수가 있고,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sum 클래스 내부의 메소드나 변수들을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과거의 PHP는 파라미터 타입을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니 개발 도구에서 변수 A에 어떤 타입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테스트 함수 파라미터에 자바의 방법과 동일하게 sum 클래스라는 타입 힌트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sum 클래스라는 변수 안에 담긴 타입을 알 수가 있어서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나 변수들을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함수 파라미터에는 꼭 타입 힌트를 줘서 함수 내부에서 사용할 변수 타입을 지정하고, 비교 연산자는 타입 체크까지 하는 equal 3개를 사용하는 것이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타입 체크를 엄격하게 하는 이 옵션은 사용하면 좋기는 하나, 이미 개발 중인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변경해야 할 코드가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기 힘들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적용하면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기존 방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입 체크를 엄격하게 하는 옵션을 끄더라도 파라미터에 타입을 지정하는 이 기능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변수 타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